네, 김경진 부장님.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 제 얼굴도 잘 보이시는 거죠? 제가 지금 갑자기 컴퓨터가 약간 문제가 생겼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빠르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맞춤형 헬스케어 세일을 열어가다를 진행하게 된 저희 한국아미의 김경진 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그 건강 및 영양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뉴트리라이트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이랩바이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리더님들께서 역시 뉴트리라이트구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라는 그런 좋은 감정과 함께, 자, 혁신이 역시 필요한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자,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좀 어려운 컨셉이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하고, 이게 뭔지 이제는 조금은 더 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좀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야 될지 거기까지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트리라이트에서는 건강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연구소 직원이어서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아메이는 사실은 그 핵심 역량이 연구소에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보통은 이제 R&D 해서 Research and Developmen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Innovation and Science, 그래서 혁신과 과학의 팀이라고 따로 이렇게 저희 연구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혁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혁신이 과학의 기반이 돼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글로벌 아메이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아메이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그 CJ 제일제당에서 연구소에서 한 15년 정도 그 연구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그 동료들이나 선배 후배들의 그런 전공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저희가 들어볼 만한 그런 전공이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생화학, 또 뭐 식품, 영양학, 식품공학, 뭐 화학, 뭐 생명공학, 이렇게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연구소, 식품연구소,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조직에서 있을 법한 그런 전공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제가 글로벌 아메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그 다양한 그런 전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글로벌 아메에 가서 같이 연구원들하고 그 회의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막 나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도대체 전공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동차 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물론 생명공학, 뭐 약학, 뭐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뭐 화학, 생물학 이런 친구 많았는데 너무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뭐 통계학자들도 되게 많았고, 그 미생물을 연구하는데 그냥 식품 미생물이 아니라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만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연구원들이 있을까라고 이제 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많은 논의를 해봤는데, 그게 바로 융합이라는 거더라고요. 자, 혁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닌 새로운 어떤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다른 그런 그 백그라운드, 그런 과학들이 모여야지 그거에 어떤 기존의 틀을 깨버리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글로벌 아메이 연구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성으로 정말로 새로운 분야의 연구들이 시작이 되고, 그거를 전체 제품의 개발까지 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뭐 당연히 지금 미국 본사의 연구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독일이라든가 뭐 일본, 저희 한국에도 있죠. BTCO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글로벌리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뭐 하냐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연구를 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과학자들과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고, 그게 상업화까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메이 직원들이 가서 노력을 해서 제품화를 하는 건데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수많은 연구자들이 같이 우리가 그 직접 나가서 만나 뵙고 그 기술을 사와서 같이 사업화를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왜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저희 마이랩바이 뉴트라이트 과제를 시작했을 때 사실은 제가 그 역할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저희 한국 아메이의 그 뛰어난 연구진들, 그 저희 교수님들의 그런 높은 기술력이 굉장히 반영이 되어서 글로벌에서 한국이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게 제품화까지 연결돼서 마이랩바이 뉴트라이트라는 그 제품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건강관리의 패러다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0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 산업혁명 하면 다 4.0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건강관리도 그렇습니다. 자, cure, 그럼 뭐죠? 저희가 치료를 하는 개념이죠. 그게 care, 관리를 한다라는 개념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 자, 큐어는 치료를 하는 거는 1.0, 2.0 시대까지는 그랬어요. 건강 관리를 치료의 분야에 있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즉 아프면 병원에 간다라는 거죠. 전염병이 생기면 그를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되고, 아파서 병원에서 그 병을 딱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3.0, 4.0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건강 검진을 미리 해서 지금 아프지는 않아요. 당장 아프지는 않지만 이것이 너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것을 같이 관리를 하자라는 컨셉이 바로 3.0까지 오게 된 거고, 자, 4.0은 뭐냐? 자, 4.0은 굉장히 개인적인 너만을 위한, 리더님들만을 위한 그런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패러다임까지 시프트가 됐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프리시전 뉴트리션. 자, 너만을 위한 영양소. 리더님 한 분만을 위한 영양소가 있는 거고,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지금 다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저를 비롯해서 모든 리더님들과 저와 누구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다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굉장히 잘 정돈돼서 딱 솔루션으로 연결지게끔 하는 과학의 발전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퍼스널라이제이션. 자, 이제는 다수의 대중을 위한, 그게 아니라 온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리더님들을 위한 그런 개인 맞춤형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뉴트라이트가 그럼 이렇게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시프트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그 주목을 해서 변화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올해에 10가지 핵심이 되는 건강과 영양의 트렌드입니다. 근데 이 한 10가지 중에서 사실은 글로벌 아메이에서는 한 8가지 정도는 다 풀리 커버를 하고 있어요. 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개인 맞춤형 영양. 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그런 그 연구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건강 관리도 그렇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영양에 대한 패러다임도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영양 서비스, 영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지금은 정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때는 틀렸지만 그때는 맞지만 지금 정말 뭐가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과학의 기술 발전이 그만큼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예전에는 자, 같은 비타민 C다 그러면 그 비타민 C가 동일하게 어떤 사람들은 얼만큼이 필요하고 언제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없이 비타민 A, 비타민 뭐 C, B 모두 동일하게 제공을 해야지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흡수율도 없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너만을 위한 리더님만을 위한 자 개인 맞춤 영양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일단 지금 이렇게 많은 그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리더님들 그 아이스크림 저도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보통은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논문에서 어떤 특정 당뇨를 가진 사람한테는 아이스크림이 오히려 더 이롭다. 당뇨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틀리다 또는 좋다 너한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그 과학들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지금 영양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시 책을 쓸 만큼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개인 맞춤형이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개인 맞춤형이 이렇게 대두가 될까라는 건데요. 자,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시대가 변하고 있고요. 기술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의 변화는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예전에는 자, 집단주의가 뭐냐면 우리 엄마를 위해서 또는 우리 아빠를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나는 희생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자, 최근에는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식 중요하죠. 저도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은 제가 건강하게 잘 자리 잡아야 그 가족한테도 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개인주의가 굉장히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한 소비, 나의 맞춤형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신생 단어가 하나 여기 보이실 건데요. 미코노미, 나를 위한 이코노미,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경험을 하셨겠는데, 뭐 어떠한 뭐 메디아에 들어가셔서 접속을 하셔도 제가 몇 가지 키워드만 눌러도 저한테 그 빅데이터들이 막 얘기를 해서 AI들이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너가 좋아하는 옷은 이거였어. 너가 좋아하는 영화는 이거 이런 영화가 너한테 좋을 거야라고 막 지금 제안을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개인한테 개인을 당신을 위해서 온리 리더님만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의 시대적으로 그 흐름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기술의 변화입니다. 자, 예전에 저희가 이제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자, 아주 쉽게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오늘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연구 시작할 때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는 것도 사실은 6개월 막 굉장히 오랫동안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돈도 몇백 이상을 지불을 해야지 분석이 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면 데이터가요, 진짜 A4 용지 아주 작은 글씨로 까마득하게 나오는 게 뭐 몇천 장, 그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그 데이터 해석을 아예 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석도 상당히 빨라졌고, 그거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예전에 비해서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그 많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 굉장히 클리어한 그런 데이터만을 우리가 원하는 알고 싶은 데이터만을 쫙 추리는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사체를 분석하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빅데이터를 굉장히 정갈하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전반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연구 트렌드의 변화인데요. 자, 개인 맞춤형 역량에 대한 자, 왼쪽이 뭐냐면 이게 연구 편수예요. 논문 편수인데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2000년도 초반만 들이 많지 않은데 불과 한 20년 하더라도 굉장히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이거랑 똑같이 올라가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11년도에 사실은 그 1년 동안 그 하버드 의대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뭐야 저게 연구하면 뭐가 바꿀 수 있는 거야? 마이크로바이옴 뭐 들어보기는 한 거 약간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딱 불과 몇 년, 한 12년 지났거든요. 그 1년에 쏟아져 나오는 연구 논문 편수가 거의 3,000편.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뭐를 시사하냐면, 그만큼 이게 우리 인간의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굉장히 큰 축을 이루는 어떠한 중요한 정보가 있고 그 정보가 우리의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결과들이 그러한 증명들이 계속적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은 이게 좀 살짝 좀 깨졌는데요. 자,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정말 BC 그냥 우리 아주 정말 너무 옛날 몇천 년 전에 장에 대한 컨셉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셨던 거죠. 자, 우리 몸의 75%의 면역에 관련되는 것들이 장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때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까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씩 밝혀내진 못하셨겠지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 그만큼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정보가 있구나 라는 거를 그 당시부터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뜨게 됐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2013년도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어요. 뭐냐면, 자, 이 두 분이 똑같은 쌍둥이에요. 근데 그 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되다 보니까 쌍둥이 한 분은 비만이 되셨고 쌍둥이 한 분은 굉장히 마르셨어요. 근데 이유가 뭐지? 유전자는 분명히 동일할 건데 왜 둘이 보이는 이 외관은 이렇게 다른 거야? 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었고 한 연구자가 자 그래서 이제 비만인 그 분의 그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쫙 빼서 이 쥐한테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른 그 쌍둥이의 변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쫙 추출해서 쥐한테 똑같이 이제 다른 쥐한테 각각 이식을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밥은 똑같이 줬어요. 로우 팻 하이 파이버면 이제 지방은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굉장히 건강한 그런 사료를 이 쥐한테 먹인 거죠. 먹은 게 같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달라지니까 세상에 똑같이 그 비만인 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똑같이 비만인 쥐를 만들었고요. 마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마른 쥐를 이렇게 보였더라라는 게 밝혀지면서 야 이거 뭐가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게 됐고 이 논문을 통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폭발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하면 꼭 이 얘기를 해요. 뭐냐면 유전자. 자, 촉팔이 단세포도 굉장히 작고 며칠 살지도 못하죠. 날고 신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 유전자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연구원들이 2만 개밖에 없었대요. 2만 개면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가설이 뭐였냐면요. 촉파리도 2만 개인데 사람은 곱하기 한 어느 정도 한 10만 개 훨씬 더 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너무 놀랍게도 인간도 2만 개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유전자가 답이 아니다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만드는 걸까? 라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게 됐고,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게 바로 인체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이다. 그리고 그 미생물의 유전자가 우리 몸을 다시 변화시킨다. 즉,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먹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다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줬고,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역으로 인간한테 다시 다른 영향을 주는 그런 중요한 인자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는 2만 개밖에 없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200만에서 400만 개. 계산해 보면 한 100배에서 200배까지 되거든요. 훨씬 사람의 인간의 유전자보다 훨씬 많은 100배에서 200배나 많은 유전자, 미생물 유전자가 우리 몸에 같이 공생을 하고 있고 그 유전자 때문에 인간 건강이 결정이 되고 질병이 유발되는 그거에 굉장히 그 핵심 중에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체중의 한 1에서 3% 정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체중이 뭐 예를 들어 몇 킬로다 그러면 1에서 3%는 제 건 아닙니다. 저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체중인 거죠. 그리고 주요 기능을 보게 되면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는 물만 먹었는데 살이 쪘어요. 완전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칼로리에 똑같은 그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지방을 먹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괜히 쓸데없이 지방을 엄청 대사를 잘 시키는 거예요. 먹은 지방이 다 이제 제 몸에 싹 흡수가 되는 거고 어떤 분은 지방의 대사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다른 대사를 더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단백질이나. 그래서 똑같은 거를 먹어도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사느냐에 따라서 점차 정말로 그 피노타입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외모나 어떠한 그 변화되는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대사 조절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잖아요. 약도 약발 듣는 사람이 있다. 완전 틀린 말 아닙니다. 약물도 제가 똑같은 약을 먹어도 약물 대사를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죠.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어요. 이거는 다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작용 조절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떠한 발달, 인지능이라든가 뇌와 관련된 어떠한 그 발달이라든가 전체 몸에 대한 어떠한 발달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은 꼭 우리 장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장에 있습니다. 95%가 대부분은 장에 있지만 저희 피부에도 있고요. 눈에도 있고요. 코 안에도 있고요. 폐 안에도 있고요. 모든 데에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건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그 파라밀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이거는 미생물 생태 환경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제가 잠깐만 비디오 지금 괜찮나요? 위치가 사실은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은 조금 나을까요? 네, 그럼 이렇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은 미생물 자체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개놈, 제2의 장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서 꼭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뉴트라이트를 조금 많이 아신다 리더님들은 다 아마 이 개념 아실 거예요. 저희가 프리바이오틱스,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 채팅방에다 좀 아시는 분 좀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기 한번 저기 채팅방에다 이 차이를 좀 써주시면은 네, 네, 맞습니다. 자, 정답 나왔습니다. 자,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 맞습니다. 유산균의 먹이 맞아요. 자, 프로바이오틱스는 네, 유산균. 그리고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바로 장내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네, 맞습니다. 모두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특히나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려 단세 지방산, 그래서 특히 아세트산, 뷰티르산, 프로피온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미생물이 내뿜는 그 분비하는 요 물질들이 굉장히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얘네들이 미생물 못지않게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또는 나쁜 영향을 하고 있고 특히나 뷰티르산이나 퓨르피온산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한데 그거는 왜냐? 정말 다행히 유전자는 저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자, 사람마다 다른 마이크로바이옴 다 다르신데 이거는 변할 수가 있다. 이 변하는 거는 저희가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 같은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리더님 각각 개인의 리더님을 위한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게 되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 변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마이크롬이 필요한 거는 각자 다 다르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한 리더님만을 위한 그 특별한 유산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랩바이 뉴트라이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분석을 하냐? 자, 마이크로바이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요. 몇 군데 기관에서 분석을 하세요. 한국에서도. 근데 보통은 장내 미생물 안에 유전체만 분석을 해서 드립니다. 근데 자, 마이랩바이 뉴트라이트는 그 유전체랑 플러스 그 유전체가 내뿜는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바이오틱스 그 유전체가 뽑아내는 그런 환경까지 모두 다 분석을 해서 주기 때문에 자, 일반 서비스가 1단계라고 하면 마이랩바이 뉴트라이트는 그 위에 2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기법은 피마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 피마스를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가장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저희가 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이게 뭐죠? 네, 응가 DDONG. 네, 이 샘플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 이거를 조선 시대 때는 그 임금님의 그 의사 선생님 어의라고 하죠. 어의분이 아침마다 임금님께 요거를 받아서요 맛을 봤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의사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이분들이 이때 당시 요거를 매화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자, 매화처럼 향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매번 분석을 해서 받으셔서 아침마다 찍어 드시고 맛을 보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상인지를 보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매화를 리더님들이 저희한테 주셔야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저도 몇 번 했는데 계속 실패. 처음에 하면은 보통은 실패하고요. 한 두 번째 정도 하면 좀 저희가 성공 확률이 확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하는 키트를 보시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좀 준비가 되는데 이제 뭐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더 드리는 게 약간 요령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 참 그 샘플 그 받기가 좀 어렵다는 거 너무 저도 잘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피마스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피마스 보시면 여기 이제 96웰이라고 해서 이건 실험실에서 저희가 이제 그 샘플하고 실험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저희가 그 플레이트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1, 2, 3, 4, 5, 6, 7, 8, 90, 11, 12까지 써있는 이 부분 안에 있는 동글동글한 요 웰에는 월이라고 하는데 요 하나하나의 그 월에는 이게 사람의 장하고 똑같이 지금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A 리더님이 만약에 그 매화를 주시면 A 리더님의 매화를 저희가 1번부터 12번까지 쫙 분주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장과 같은 거니까 요 저기 A 리더님의 장하고 모사 똑같이 이 실험 그 하나하나의 월에다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저희가 저희 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마이랩 1, 2, 3, 4, 5, 6까지 있잖아요. 6가지 솔루션을 각각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실험에 필요한 다른 물질들을 좀 넣어가지고 실험이 잘 되는지도 보고요. 그렇게 해서 가장 적합한 A 리더님한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뭔지를 실험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이거 바로 PMA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더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그 매화를 주시면 이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피마스 분석을 해요. 아까 실험 그 96멜에서 장균총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독성 물질도 분석하고 미생물 대사체, 포스트바이오틱스도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지를 드리고 그 결과지를 드릴 때 저희가 작게 이제 그 여기다가 그 번호를 좀 써서 드려요. 그래서 각 리더님한테 가장 좋은 그 솔루션이 무엇인지 어떤 번호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개발한 스토리인데요. 굉장히 스크리닝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그 미생물, 그 유산균 균 자체를 분석할 때도 고를 때도 이제 굉장히 수백 개 이상의 그 유산균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업적으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 미생물이 굉장히 어떤 미생물은 쉽게 저희가 만들 때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생존하는 그런 유산균을 다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서 8개를 처음에 스크리닝 한 다음에 그 비율에 맞춰서 40개 포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80개의 그 매화에다 각각 실험실에서 그 테스트를 다 했는데 3,200개 데이터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식스 솔루션 6개의 제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작년에 2021년도에 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먼저 1차로 먼저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했고요. 솔루션에 맞춰서 드신 분들을 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한 8주까지 드시고 나서 2차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섭취를 하신 전후에 그 결과가 얼만큼 좋아지는데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장 건강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장이 굉장히 건강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점수가 다 올라가는 게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변 모양도 좋아졌고 배변 만족감도 올라갔고 가스 평만감도 더 줄어들었으니까 내가 만족한다라고 해서 만족한 점수가 올라간 거고 배변 지향, 그러니까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규칙도 그렇고 복통감도 모두 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다양성 하는데요. 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그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예를 들어서 10개, 10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100이다. 그러면 그 100이라는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진 그런 균총이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건강이 더 좋아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양성을 보는데 저 보시면 굉장히 그 다양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전체적인 점수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미생물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도 높아지고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 점수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분석 결과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제 그 리더님들께서 만약에 그 분석을 하시면 밖에 대실 그런 분석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저희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건강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얼만큼 다양해졌는지에 대해서도 그 결과지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이고, 그다음에 맞춤 라이프 스타일 솔루션 해가지고, 자, 식습관에 대한 거, 자, 봤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은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스킬을 조금 한번 바꿔보세요라고 해서 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받았냐면 견과류를 더 드세요라고 받아서 요새는 굉장히 견과류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균형과 이렇게 돼서 점수를 이렇게 어떻게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쉽게 만들려고 보고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전체적인 그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리더님들께서 굉장히 마이크로바이옴 쉽지 않은 컨셉이에요. 저같이 이제 맨날 공부하고 연구하는 저런 과학자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연구의 속도가 빨라서 막 따라가려고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에 다 이 컨셉을 알고 쫙 정리가 돼서 이거를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시키면 굉장히 좋겠지만 제가 약간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 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조금씩 더 알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밤에